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제가 물리를 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는 전부 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물리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진짜 잘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 7가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7가지 방법은 단순히 물리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물리를 잘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식을 이해해라. 공식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요약, 사고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쭉 뭐 이렇게 막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맨 마지막에 요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박스 쳐져 있죠. 예를 들어서 F는 MA라는 식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얘만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절대 물리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얘는 중요하지 않아. 요거만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얘네를 요약을 한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전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것까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을 때에는 물론 여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건너뛰시면 절대 안 돼요. 이해를 하면서 읽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박스 쳐져 있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물리 상황, 물리 현상을 이미지, 시각화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 배우다 보면은 벡터, 뭐 force라든지 velocity라든지 벡터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런 아니면은 운동 경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공부할 때 시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시각화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오래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세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든 뭐 학원 선생님이든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계속 수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사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없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왜 속도가 일정한데 힘이 0일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고 개념을 많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그래야지 물리 점수가 확확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그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탐구해서 해결한 것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는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좀 깊게 파고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던져주는 거 수동적으로 받아먹고만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개념을 탐구해라.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또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문제 유형을 모든 거를 100%를 다 파악하겠다. 그래서 문제 양치기라고 하죠. 문제를 엄청 풀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이게 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게 여러분들 IB는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낯선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을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을 모두 파악하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풀어보고 완벽하게 파악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유형이 아닌 상황을 이해해서
좀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낯선 문제를 봐도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읽고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단위, 방향, 유효 숫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이상하게 좀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은 감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감점이 누적이 되면은 점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지 점수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험 감각을 몸에 익히셔야 되는데, 뭐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IA 또는 Paper 3에서 여러분들 오차, 정밀도, 또 변수 통제 등은 물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감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시면은 IA 또는 Paper 3 문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실험 관련 내용들은 교과서에 꼭 하나둘씩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대 사소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 앉혀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그게 어렵더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방 안에서 혼자라도 좀 떠들어 보세요. 왜 그런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다. 그래서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로 아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남에게 개념 하나 정리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스스로 자문해보고 어, 방 안에서도 혼자 떠들어 본다든지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스스로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리를 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IB 물리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런 컨텐츠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